자, 부등식. 네가 알고 있는 개념 말고 이제 모르는 개념 몇 개만, 알아야 되는 개념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풀이. 자, 이거 x의 해를 구해라는 부등식 파트에서는 이제 x의 범위를 구해라는 같은 말이야. 해의 범위를 구해라 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a를 나눠서 이렇게. 이건 모순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양변을 a로 나눴는데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건 나누면 안 되지, 일단.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부등 바뀌는 건 중학교 때 배우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러니까 벌써 많은 모습이 트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0일 때도 문제가 생기고, 0일 때 못 나누니까. 두 번째는 양수냐 음수냐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세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나누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0이 아니잖아?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때는 진짜 비로소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음수예요. 0이 아니잖아. 나눌 수 있어요. 대신 부등호가 반대로 돌아가면서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그런데요. a가 0이라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생겨. 자,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양수라면 b가 3이야 이렇게. 그럼 x에 뭐든지 막 들어가도 0 나오니까 좌변은 양수보다 작아지니까 만족이란 말이지. 따라서 b가 양수면 괜찮아. 근데 b가 음수라면 x에 뭔가를 막 집어넣어서 그 음수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없지. 따라서 이제는 또 뭐가 갈리냐면 b가 양수냐 b가 0이냐 b가 음수에 따라서 또 답이 갈려. a가 0인데 b가 양수라면 x는 무수히 해가 많습니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0보다는 어차피 작으니까. 그래서 무수히 해가 많다가 답이고요. 답은 x는 모든 수야. 복수수 i까지 포함해서 아무나 다 집어넣어도 답입니다. 물론 부등식 세계에서는 허술은 다루지 않아. 다음 b가 0이야. 0을 넣어봤자 어차피 만족 못하죠. 해가 없음. 이것도 해가 없음. 그래서 이만큼은 불능. 얘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음. 부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부등식의 어떤 기본 스타일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식 fx가 있는데 그게 0보다 뭐 크다, 0보다 작다, 뭐 이딴 거를 좀 해결을 좀 해볼 거야. 그럼 이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는 사실 기본 개념으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fx라는, 자, 내가 부등식 할 때 한번 이런 얘기 했었지. 부등호가 있어도 등호 기준으로 먼저 보는 거라고. 그럼 fx는 0, 2차 함수, fx는 0. 그러면 2차 함수처럼 생각한다면,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아래를 볼로.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게 fx예요. 그럼 이제 fx가 0보다 큰 범위를 따지거나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따져보자고. 그럼 fx가 0보다 작다면 이쪽 알파와 이쪽 베타의 그 x 값보다 그 사이에 있어야, 그 사이에 뭔가 x 값이 있어야 이런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함수 값이 0보다 작아지겠지. 따라서 이 답은 알파와 x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반대로 fx가 0보단 커야 돼. 그러면 이쪽 범위겠네. x 입장에선. 이런 x를 대입해야 0보다 크니까. 이런 x를 대입해야 0보다 크니까. 그 말은 x가 알파보다는 작고 또는 베타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중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면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는 외워두세요. 영어 수어처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뾰족하게 fx를 뾰족하게 향하고 있으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x가 두 값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요게 기본이야. 요것만 알면 돼.
왜 이것만 알면 되냐면, 자, 내가 이제 아래로 블록 말고 위로 블록인 함수도 있을 것이야. 위로 블록. 아, 하나만 더 할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이게 fx야.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서, 즉 이걸 구하고 싶어. fx가 0보다 큰 이 범위를 구하고 싶어. 야, f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0보다 커지냐? 모든 수. 그렇죠. 모든 수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해가 무수히.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x는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게 못 만들기 때문에 해가 없음이야. 이런 부등식은 풀어봤자 해가 없음. 해가 무수히 많음. 아, 물론 이것도 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접하는 경우는 있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접할 때를 알파라고 한번 봅시다. 자, fx 요 그림에서 자, 무엇을 대입해야 0보다 커집니까? 알파가 아닌. 알파 아닌, x가 알파 아닌 인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싹 다 대입하면. 자, 이거는 없음, 해가 없음. 얘는 있죠. x가 알파인 경우 딱 하나 있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아니, 그럼 위로 블록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로 블록도 그래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알파.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자, 이 fx가 0 이상, 0보다 큰 경우를 따져봅시다. 그런데 이제 요 범위가 돼.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있게 돼. 0보다 큰 범위를 따지는데 끼어있게 된다고. 그럼 앞으로 네가 문제 풀면서 그래프에서는 아, 이 끼연 범위가 0보다 크구나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연산질을 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럼 연산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최고치 함계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고 푸는 거야. 최고치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둘 사이에 끼어있다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최고치 함계수는 양수화 시켜서 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하나 풀었어. x-1, x-2가 자, 이런 값을 하나 구한다고 쳐보자. 함수를 물론 그릴 수 있는데 이제 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블록, 최고치 함계수 아래로 블록,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2. 근데 0보다 작대.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랑 0보다 작다. 아,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이 사이네. 1과 2 사이. 따라서 1과 2 사이에 x가 끼어있음이라고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빨리 보자고요. 최고치 함계수 양수잖아. 그리고 1과 2가 등호를 만족하는 근이잖아. 최고치 함계수를 뾰족하게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작은과 큰 값 사이에 끼어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간단하지? 다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최고치 함계수 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작은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5. 작은 값보다 작고 벌리고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큰 값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를 그냥 외우면 돼요. 됐습니다. 자, 부등식 풀 때 절대값이 많이 등장하는 편인데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 잠깐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크네. a보다 클 수도 있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풀어봅시다. 요걸 먼저 볼까? 절대값 x가 만약에 a야. 그럼 이제 x는 뭐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값이 기준입니다.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를 풀 때는 똑같습니다. 미수 쪽으로 벌리고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안에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미수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끼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건 항상 외워놓고 있으면 부등식 풀 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잘 풀 수 있고요. 네가 풀어야 될 게 암만 급해도 뭐냐? 196쪽 보세요.
196조 이제 7번, 8번을 풀 건데, 야, 196조 7번, 8번이 중2문제야. 부등식 배울 때. 그 위에 필수예제 7번만 먼저 풀어봐.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필수예제 7번. A는 3 이하요. 정답이네요. 잘했네요. 뭐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딱히 문제를 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8번도 풀어보세요. 그럼 빨리. 넘어가자. 그럼 이건. 부등식 넘어가고. A는 4보다 작아요. 아, 그게 끝이야? 아닌데요. 좀 조건이 추가가 더 있는데. 범위가. A는 3 이상 4예요. 그래서 정수계수 하나니까 그렇게 봅시다. 자, 쭉 넘어가서 또 200쪽을 보시면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왜 나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절대값 x가 5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절대값이라는 놈은 언제나 양수지. 0 또는 양수지.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조건이 주어졌지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음수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절대값 x가 2 초과 5 미만이라고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절대값 x의 뜻은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가 2와 5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0이면 0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여기고 5인 점이 여기니 2와 5 사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음수 쪽으로도 또 있죠. 얘도 0으로부터 거리가 2, 거리가 3, 4, 5까지 됐지?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은 처음엔 양수 파트 2에서 x가 5 사이에 있어도 되고요. 음수 파트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참고로 잘 보세요. 자, 책이 없는 건데 저거 한 김에 요거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부등식은 그냥 그냥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다루는 게 답이야. 예를 들어서 x라는 애가 1부터 3까지고 y라는 애가 2부터
7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x 더하기 y가 궁금한 거야. x 더하기 y가 도대체 몇부터 몇까지 변할 수 있는지. 얘는 연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x 혼자 독자적으로 커졌다 작았다, y 혼자 독자적으로 커졌다 작았다 막 변하는 거야. 그럼 이 합이 어떻게 제일 작을 때가 얼마고 클 때가 얼마인지를 일부 책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덧셈이잖아. 덧셈이니까 얘에 더해서 3 쓰시고 얘에 더해서 10 쓰라고 이렇게 그냥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디어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너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두 값이 더해져서 제일 나올 수 있는 작은 값과 두 값이 더해져서 제일 나올 수 있는 큰 값을 고민해 보는 거야. 자, 제일 작은 값이 뭐니? 3이요. 그렇죠. x가 1일 때, y가 2일 때가 되는 3이 제일 작은 값인데 x의 등호가 없고 y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은 두 개 더해봤자 도달할 수 없는 값이야. 그러니까 3보다는 좀 크게 된다고. 두 개 제일 크면 10이라는 값을 만들 수 있는데 걔는 딱딱 가능한 값입니다. 10은 가능하니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됐지? 이 식에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또 구해보자. 범위를 구해보자. 그럼 또 1과 2 곱해서 쓰시고 3과 7 곱해서 쓰라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두 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과 가장 큰 값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 세로로 그냥 1 곱하기 2 뭐 이런 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두 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x가 절대값이 커지고 y가 가장 작아지는 마이너스 6이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지. 두 개 곱하는 21이 가장 클 수 있는 값이지. 범위는 이렇게 돼. 자, 부등호가 어쨌든 이 사이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응? 네. 역시 x가 3이 될 수 있고 y가 마이너스 여기가 등호가 될 수 있지. 21이 될 수 있을까? 여기가 등호가 빠져있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빠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서 합이든 곱이든 차든 x-y든 생각합니다. x-y는 또 얘에서 얘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 깨져 그게. 그래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202쪽에 필수예제 11번에 2번을 봐봐. 왠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 않느냐? 또 물어봐야지 뭐 자꾸. 야, 2번 이거 풀어라. 그거 어떻게 풀 거야? 절대가 얘기되는 기준. 그렇지, 그렇지. 야, 이제. 그거 봐. 몇 번 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값이 0이 되는 것 기준으로 크다 작다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얘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 라인, 여기가 x가 3 라인. 그럼 이제 수직선 쭉 그려놓고 첫 번째 마이너스보다 작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세 번째 3보다 크다로 나누어서 풀어서 겹치는 범위 찾으면 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고요. 이렇게 해도 되지요. 3-x는 x-3과 같은 거고요. 절대값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5가 들어가나 그냥 5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하나 붙여봤자 절대값 씌우면 값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의미가 뭐라 했지? 수직선에서 1로부터의 거리. 아니,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 얘는 의미가 뭐지? 3으로부터의 거리. 두 거리 합이 6보다 큰 놈을 찾으라는 얘기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고 3이 있는데 거리의 합이 6보다 크다는 얘기가 이 사이엔 존재할 수 없어. 거리의 합이 얘부터 얘까지 해봤자 4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두 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4만큼은 추가하고 요만큼을 k라고 하자. k만큼을 더 가는 거야. 그럼 이 k라는 값이 얼마겠어? 2보다 커요. 아니 이 길 딱 여기가 딱 6만큼 나오는 2요. 그렇죠. 2? K의 값은 2 아니에요. 근데 k 값이 2가 돼버리면 자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로부터 여기까지 요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6. 3으로부터 거리는 2. 그래서 6 더하기 3이 돼서 8보다 커지지. k가 1 되어야 1로부터의 거리 5. 3으로부터의 거리 1. 그래서 두 거리의 합이 딱 6이 나오는 점이지. 그래서 요 값은 4. 다음 여기서 1만큼 갔으니 다음 여기도 1만큼 가겠지?
0. 이렇게. 그러면 그보다 큰 걸 찾는 거니까 거리가 더 멀어야 돼.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등없죠. 또는 x가 4보다 크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쭉쭉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 그것도 아니야. 2차 부등식 이제 이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바로 볼게요. 208쪽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하나 볼게. 필수의 13번. 얘 몇 시에 오지? 4시부터 시작할 텐데, 얘. 꼬맹이. 그럼 왜 안 오지? 4시면 얘 꼭 30분씩 일찍 오던데. 자, 2차 문제 풀으래요. 싹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인수분해, 플러스 마이너스 2,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근, 3이 근, 미수 쪽을 벌리고 있으니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등호 있네요. 또는 큰 것보다 크고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풀면 끝입니다. 사실 좀 중요한 게 이거 봅시다. 3번. 이건 좀 다른 형식으로 볼게. 자, x제곱, 문제를 쓰고 풀면서 풀고 봅시다. 5x,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으래요. 그럼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또 만들어 놓읍시다. x제곱,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9. 그 다음에 최고차 쪽으로 뾰족하게 향하고 있으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최고차항 계수 위의 문제는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됐어. 이쁘게 되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에서 양수인 상태에서 정리가 잘 됐어. 그럼 내가 두 근 구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뾰족하게 향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쓰면 답이잖아. 두 근 구해야지.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게 당연히 인수분해일 거야. 마이너스 1, 9, 안 되고요. 뭐 없고. 인수분해가 좀 안 되지. 그럼 내가 두 근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그게 아니야. 고등학교에서 2차 방식 등장했어. 첫 번째. 인수분해는 당연히 고민하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잖아? 두 번째. 세 번째 근해 공식 쓰고요. 판별식 씁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면은 근해 공식부터 구하지 마. 판별식부터 고민해야 돼. 가만있어 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거 혹시 근이나 있나? 그거부터 구해야 돼.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판별식 구하면 25 마이너스 36 엄수 나오지? 그럼 이거 뭔 뜻이야? 내가 얘를 함수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아래로 블록까지 내가 알겠는데 최고차항 계수 양수. 근데 판별식에 보니 x축에 붕 떠 있다고. 그럼 x축에 붕 떠 있는 애를 x의 뭔 값을 집어넣어서 0보다 작게 만들 수가 그래서 해가 없으면 인수분해고 나발이고 할 게 아니라 해가 없습니다. 그런 x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까먹지 마세요. 인수분해 안 되면 두 번째로 판별식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턱대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동어 반복이야.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자, 시간 좀 더 있으면 사실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없고 그냥 아예 한 타임을 하루를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밀어놓고요. 자, 지금까지 하면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는 맨 앞에 곱셈부터 시작해서 1월, 2월간 그 진행을 좀 했어. 뒷부분이 우리가 조금 못 나간 게 있는데 못 나간 거는 1월 달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했잖아.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2월 달처럼 좀 2번씩 했으면 그래도 좀 나갔을 텐데. 자, 크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